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도메토피 아카데미 사업부 황용순 부장이라고 합니다. 한번 얘기를 진행을 해볼게요. 저는 좀 일방적인 걸 싫어해서 맨날 똑같은 강의 뭐 하면 지겹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요구에 최대한 맞춰서 그래서 제가 좀 질문들도 많이 할 거예요. 어쨌든 제가 요 강의를 2014년 3월 달부터 했어요. 총 지금 4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수많은 분들을 좀 뵙게 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요즘 창업박람회도 많잖아요. 그래서 창업박람회 같은데 이제 지역마다 열리면 가끔 초청 강좌로 나가서 창업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여러분들도 만나뵙는데 창업하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해마다. 왜 그럴까요? 두 분은 너무 이제 어리시고 젊으셔서 잘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 조금 저하고 비슷한 연배에 있거나 이상이신 분들 생각해 보시면 불과 한 20년 전, 20 몇 년 전쯤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평생 직장이라는 말. 직업 소개서니까 더 잘 아시겠네요.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행하는 말들 중에 그냥 식당 하나 하면 먹고 살아. 약국 하나 하면 먹고 살아. 슈퍼 하나 하면 먹고 살아. 라는 말이 있었어요. 맞죠? 기억 못 하시는 분, 맞죠, 선생님? 근데 지금 그런 말이 있나요? 평생 직장이라는 말조차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뭘 하기만 하면 먹고 살아. 이런 말 있나요? 그런 곳이 혹시 있을 수 있겠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사기업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평생 직장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정년이라고 그러죠. 정년퇴직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정년은 그래도 거의 환갑까지 갔어요. 그렇죠? 요즘은 평균 정년퇴직이 한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40 초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어린 나이가 퇴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기쁜 일인지 슬픈 일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분들이 나이를 따지면 좀 이렇게 오래 사실 때 기준으로 보면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평균 연령 100세 이상인 시대에 살고 있으신 거예요. 지금 기준이 아니라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100세 이상인 거에 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뒤집어 보면 살 날은 많아지고 돈 벌 날은 적어지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사실은 내가 정말 꿈을 위해서 난 이런 걸 뭐 하나 하고 싶었어. 난 장사가 꿈이야. 이러면서 창업을 하기 시작하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내 던져지는 거고 내 몰려지는 거예요. 두 분은 내 던져지고 내 몰려지기 전에 아예 일찌감치 나는 그냥 아예 그렇게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잘 생각하시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내 던져지고 내 몰려져요. 그러다 보니까 유독 우리나라에서 잘 되는 그게 있어요. 업종이 있어요. 뭘까요? 프랜차이즈. 맞죠? 사람들이 이제 창업박람회 하면 치킨집, 빵집, 편의점, 커피 전문점 요 관련 그 프랜차이즈 업체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현실을 좀 들여다볼게요. 냉정하게. 평균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이 오프라인 창업하는데 커피 전문점, 빵집, 커피 전문점, 빵집, 편의점, 치킨집 이런 거 하는데 평균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네? 잘 아시네. 3억 들어갔어요. 그러면 3억 정도를 들여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평균 노동시간. 네, 12시간 내외라고 합니다. 12시간. 3억 정도를 들여서 평균 12시간 정도 일을 하시는 분들의 평균 수익은 어떻게 될까요? 평균 수익. 네, 300 내외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오프라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리스크 비용이 있잖아요. 리스크 비용. 그거까지 감안하면 거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정도의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또 갑질한다고 막 욕을 하는 거는 을에게 욕먹는 구조예요. 사실은.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해서 무슨 어떤 성공률이거나 그게 더 높지도 않아요. 2년 새 프랜차이즈 관련 업계의 평균 폐업 비율이 창업하자마자 폐업 비율이 2년 사이에 90%로 웃돈다고 하더라고요. 90%.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프랜차이즈 업종을 선택하게 되는 걸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정말 장사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몰리니까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나는 사장이지만 누군가 시키는 일을 하고 싶다. 내가 계획한 게 아니라 나는 사장이지만 누군가 이게 괜찮아, 이게 맞아 라고 하는 걸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슬픈 현실이죠. 나는 사장이지만 여전히 잘 되건 잘못되건 그거는 그놈의 갑질 본사 탓이야 이러고 싶은 거예요. 슬프죠? 참 슬픈 얘기 같아요. 그러면 왜 온라인 창업 쪽에 갑자기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릴까요? 온라인 창업 쪽에 아마도 도메토피아가 퍼뜨린 얘기들 때문인 것 같아요. 도메토피아가 퍼뜨린 얘기가 뭐냐면 바로 무자본 무점포 창업이라는 부분이에요. 무자본 무점포. 근데 이거는 일말에 좀 책임감도 느끼는데, 사실 원래 온라인 창업을 하려면 무자본 무점포가 맞을까요? 그러면 온라인 창업을 하려면 원래 뭐가 필요할까요? 네, 직접 수입을 하거나 사장님처럼 직접 도매상을 다니거나 어디 공장들을 섭외하거나 하면서 열심히 발품을 팔아가지고 소싱하는 일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소싱하는 일 과정에서 뭐 의류 같은 경우 다 그러잖아요. 직접 막 다 발로 뛰어다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어때요? 상품의 재고가 필요할 거예요. 맞죠? 그리고 그 상품에 재고를 놔야 될 사무실이나 창고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사진 찍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모델들, 옷 같은 경우는 모델들도 필요하겠지만 모델들까지는 아니고 여기 어쨌든 이런 사진 촬영할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상세 페이지 작업을 할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물건을 여기저기 올릴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포장할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은 원래대로라면 온라인 창업에 기본 비용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많이 들어가죠. 여기다 광고 비용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다수 막 정밀하게 준비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재고 비용, 창고 비용, 인력 비용, 기본 마이너스가 전제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왜냐면 또 이 온라인 창업이라는 게 하자마자 바로 막 잘 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도 필요할 거고. 근데 이 기간 동안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견디지 못해서 대다수 온라인 창업, 온라인 쇼핑몰 한 사람들이 1년 안에 90%가 그만두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그런 면에서 사장님처럼 한 10년 정도 해왔다는 건 박수를 쳐야 돼요. 뭔가 자기 노하우가 있고 그래도 최소한의 자기 가이드가 있고 자기 수익을 만들어냈다는 얘기니까, 쉽게 생각하면 요즘 오프라인에서건 어디에서건 10년 이상 가는 게 없잖아요. 맞죠, 선생님? 그런데 어쨌든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현실이 이래요. 도메토피아는 저희가 그 GNT 무역으로 2002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던 곳인데, 저희도 완전히 저희 3명이 컴맹이 모였는데, 어쨌든 그때 옥션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직접 화곡동, 창신동 이런 데서 물건을 소싱했다가 저희가 직접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기 저기 올려서 판매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어쨌든 저희 나름의 어떤 판매 비법을 개발을 해서 잘 됐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좀 많이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과 연계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수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직수입을 하기 시작해서 2005년도에 지금의 도메토피아가 만들어졌어요. 지금 도메토피아는 그 전에 오프라인 도매상이든 온라인 도매상이든 그 도매상들과 좀 다른 세 가지를 만들려고 했어요. 첫 번째는 투명한 가격, 그리고 소량도 도매가로 사갈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뭐 안 나가는 품목 있으면 잘 나가는 품목으로 바꿔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처럼 실질적으로 막 온라인으로 물건 팔고 싶은 셀러분들도 많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제가 이거 좀 나름 자부심이 있어요. 그 당시 온라인 유통계의 혁신이라고 할 만한 배송대행 서비스를 제가 최초로 만들어냈어요. 이거를 알고 있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지금 배송대행이라는 이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들과 도메토피아의 차이점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아까 어떤 분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는 중개몰이 아니에요. 기존에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곳이나 어떤 다른 도매상들 같은 경우에는 중개몰이죠. 중개몰. 중개몰이라는 뜻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옥션 지마켓과 다를 바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직접 소싱이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따지질 않아요. 그런데 한번 제대로 좀 따져봐야 돼요. 근데 비방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어요. 그런 것들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어떤 중개몰에서 DB라는 어떤 것들로 나는 100만 개야 70만 개야 뭐 이런 것들을 다운받아가지고 물건을 팔다 보면 어떤 문제들이 생겨날까요?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중개몰이다 보니까 사장님이 올린 물건이기도 하고 사장님이 올린 물건이기도 하고 사장님이 올린 물건을 다시 다운받는 거다 보니까 원청에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가격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겠죠. 두 번째, 올린 사람이 공급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합배송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그 올린 사람도 어디군가에서 DB를 끌어와가지고 올린 걸 테니까 물건을 알고 공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건에 대해서 물어보면 피드백이 굉장히 느리거나 부정확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당연히 그냥 긁은 것들을 내려받는 방식이니까 전산으로 빨리 올리고 빨리 내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줄지 모르겠지만 장사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추천하지는 않죠.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고객한테 전화 왔어요. 막 상담하는 시간이 있으면 그거 상담하지 말고 웬만하면 상담하지 말고 어차피 그거 상담하는 거 힘들어. 물건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물건 하나라도 더 올려 그냥 그래서 뺑뺑이 하다 보면 물건 나가. 이걸 가르치니까 조금 애매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처에서 요즘 보면 전환법이라든가 별의별 특허라든가 지적재산권이라든가 별의별 법안이 되게 많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통과되지 않은 것들, 뭐 허점이 있는 것들에 대한 DB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걸려서 만약에 사장님이 물건을 올렸는데 특허가 걸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천만 원 합의를 해줘야 돼. 그럼 그 합의는 누가 해줘야 되는 걸까요? 그 돈은 누가 물어야 되는 걸까요? 공급자가 물까요? 네? 셀러만 무는 거예요. 공급자도 중개몰도 책임이 없어요. 왜냐? 중개니까. 저희는 중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쪽은 중개니까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장사라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어떤 사입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직접 재고를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DB수로만 생각하고 이 원청이 뭐 어떤 사입처를 구분하고 비교할 생각들을 다들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좀 더 본질적인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장사가 뭐죠? 장사가. 그렇죠. 이윤을 남겨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럼 장사의 3요소가 뭐죠, 사장님? 사장님, 장사의 3요소가 뭐죠? 알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장사의 3요소. 뭘까요? 이렇게 얘기가 되게 십상이에요. 자본 없어도 대동강물을 팔아가지고나 아니면 그냥 내가 뭐 만들어가지고 팔 수도 있어요. 장사의 3요소는 아주 간단합니다.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상품. 맞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DB를 통해서 판매를 하는 곳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이 상식을 깨트리고 있어요. 뭐냐?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죄다 상품에 관심이 없어요. 몇만 개, 뭐 10만 개, 100만 개라는데 상품에 관심을 가질 거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관심 가지라는 얘기도 안 해. 그걸 공급하는 쪽. 그리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그걸 구매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굉장히 슬픈 말이지만 여기 있는 분들 대다수 분들이 장사라는 말 자체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에 관심이 있는 거죠? 돈 버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우린 내몰렸으니까. 이게 냉정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장사를 잘하면 돈이 저절로 벌려지죠. 그렇죠? 근데 난 장사 몰라. 고객 따위도 관심 없고 상품도 관심 없어. 난 돈만 벌고 싶어. 라고 하는데 이게 쉽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뭔가 버튼만 누르고 하기만 하면 보장되는 거 이런 거를 생각했다라면 제가 중반 정도 됐지만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세상에 제가 믿는 말은 공짜 정심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고객에 대해서도 관심 없고 상품에 대해서도 관심 없고 그러면서 돈만 번다? 저는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장사라는 걸 좀 잘하게 되면 벌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세상엔 사실 해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하면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저는 들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다시 온라인 창업, 배송 대행 서비스로 돌아오면 이 시스템은 아주 간단했어요. 저희가 직수입한 물건들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뭐 거래처에서 받는 물건들 잔뜩 저희 창고에 있었으니까 그 물건에 그리고 또 사진을 찍은 것도 저희였고 상세 페이지를 만든 것도 100% 저희였으니까 사장님이 이렇게 딱 있으면 사장님한테 그 사진들하고 이미지를 드린 거예요. 사장님이 마진을 붙여가지고 여기저기 파시는 거죠. 그러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도메토피아로 주문 넣습니다. 그러면 도메토피아에서 보내는 이 정보를 사장님 사업자 정보하고 전화번호로 싹 다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보냈습니다. 근데 물건이 가다 보면 뭐 파손이 날 수도 있고 불량이 날 수도 있고 고객이 마음에 안 들어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사장님이 반품하세요 라고 해서 반품지 주소를 저희 창고, 물류 창고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받아가지고 정말 불량이거나 파손이면 그 누수 비용 저희가 다 부담해요. 100% 이렇게 되는 곳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다 분점을 공급하는 곳에서. 근데 그렇게 되면 사장님은 어때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으며 큰 누수 비용 자체가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배송대행 서비스는 저희가 200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2007년도에.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존의 옥시전 같은 중개모래 형태를 도매 형태로 바꾸고 거기에 어떤 이런 배송대행 서비스를 융합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업체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 이후에. 처음에 저희가 이걸 퍼뜨린 거는 저희가 제일 처음입니다. 근데 저희의 출발 지점하고 다른 업체들하고는 다른 거죠. 이제는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떤 쪽을 선택하시는 거는 사장님들 몫이지만 저희는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거나 비슷한 업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저희는 장사를 잘하실 걸 추구하는 거고 그럴 분들을 푸시를 하는 걸 추구하는 거고 다른 분들은 전산자라는 걸 추구하는 거겠죠. 어떤 허점 파고드는 거나 어떤 진짜 컴퓨터로 하는 뭔가를 어떤 하는 거겠죠. 근데 저는 거기에 그렇게 큰 것들을 보고 있지는 못해요. 어쨌든 제가 2007년도에 이 서비스를 만든 다음에 2012년도인가 딱 봤더니 저는 제가 이 서비스를 제가 만든 당사자지만 만들어 놓고 조금 안정된 다음에 저는 다른 부서를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2013년도 초에 보니까 그동안에 한 몇 년, 5, 6년 동안 가입자가 3,000명이 된 거예요. 3,000명. 그리고 3,000명이 연간 저희한테 구매해가는 금액이 3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당시로는 저희 부서 중에서는 컸었어요. 그런데 뭐 어쨌든 전체 사업에서는 한 4분의 1 정도 차지하는 비중이었고 그랬죠. 그런데 충격적인 데이터를 딱 봤어요. 이 정도면 잘 되는 거다라고 봤더니 전체 매출에 30억 정도로 구매해가는 매출에 28억 4천 정도를 30명이 다 구매해가요. 30명. 3,000명 중에 30명이면 몇 퍼센트죠? 네? 1%죠. 네. 1%? 1%가 전체 매출의 92.4%를 다 구매해가는 거예요. 오. 그런데 막 도메토페에 전화하고 막 짜증내고 화내고 뭐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99%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 1%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화도 없어요. 그래서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99%를 없애버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흔하게 통용되는 법칙 중에 하나가 20대 80이잖아요. 뭐냐면 어떤 조합을 갖다 놔도 잘하는 사람끼리 갖다 놓건 못하는 사람끼리 갖다 놓건 아무나 갖다 놓건 상위 20%가 전체 8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대 99야. 이거는 뭔가 우리가 대단히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셀러분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셀러분들을 조사해봤더니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 보였어요. 장사의 메커니즘을 꿰뚫고 일을 하는 분들은 이 30명 안에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제대로 세우면 이거는 폭발적으로 뭔가 발전의 여지가 무궁무진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요 사무실을 저희 그때 창고하고 사무실이 다 인천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단독으로 직원 한 3명 데리고 2013년 말에 요 508호를 얻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월부터 이런 창업 설명회를 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아카데미 이런 강의들을 좀 하다가 그래 맞아 제대로 된 베이직한 걸 이수하려면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야 돼 라고 해서 그해 9월에 창업사관학교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창업사관학교를 만들면서 혼자서도 온갖 일들을 다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좀 만들었어요. 일단 대다수 분들이 저희가 10,000개를 공급해 드린다고 했는데 반 이상 올리고 있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품 등록 대행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상품 등록 대행 서비스는 뭐냐? 저희가 10,000가지 상품을 한 마켓에 싹 다 등록해 드리는 비용을 10만 원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옥션, 지마켓, 11번가, 스마트 스토어, 인터파크 5개 한다 그러면 50만 원. 2개까지 합하면 55만 원. 이렇게 정도 들어요. 그런데 이걸 뭐 싼지 비싼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게 뭐 10,000개를 다 공급해 드렸지만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 너희 어떤 주력금 상품은 뭐야? 라고 한다면 저희는 재고가 있는 것도 있지만 저희 회사의 장점은 저희는 끊임없이 신상품이 나온다는 거하고 시즌 상품이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시즌 상품. 한철 벌어 사계절 먹고 산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어떤 시즌성을 굉장히 많이 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즌마다 어떤 그걸 강화하면 고객들은 계속 굴러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 겨울 시즌, 특히나 크리스마스 겨울 시즌 그리고 여름 시즌 막 이런 게 대박인데 정작 상위 셀러들이 그 물건들을 안 파는 거예요. 왜 안 파세요? 라고 그랬더니 한꺼번에 몇천 개가 쏟아져 나오고 그거 막 등록하고 뭐 하려다 보면 갑자기 다 물건들이 품절되고 그래서 아니 못해 이러더라고요. 우리의 가장 큰 거를 써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또 DB로 만드는 사람들도 못해요. 왜냐면 그거 막 정리하고 있는 시간에 이미 시즌은 끝나가고 있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픈마켓 연동 서비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오픈마켓 연동 서비스란 뭐냐? 사장님이 상품 등록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만약 옥션이다. 그러면 옥션에 저희 걸 연동을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도메토피아에서 신상품이 등록되면 그 다음날 사장님 옥션 마켓에서도 정해진 마진율로 상품이 등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메토피아 물건이 품절이 되면 뭐 사장님 마켓에서 물건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 마켓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그냥 도메토피아로 주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도메토피아에서 주문이 들어와서 이제 포장을 딱 해가지고 막 박스 해가지고 송장 딱 붙인 다음에 택배기사가 이제 막 싣잖아요. 싣기 전에 뭘 하죠? 스캔을 찍죠. 스캔을 찍는 순간 배송 중으로 넘어가고 송장 번호가 전송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이거 직접 물류를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걸 그리고 직접 막 TV로 하는 분들도 알겠지만 이거 주문 받고 주문 넣고 뭐 하는 것만 하더라도 주문이 많아지면 몇 사람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그냥 저희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냥 시스템으로 넘기자라고 해서 만든 게 이 연동 시스템이에요. 아까 상품 등록은 일회성으로 끝이지만 이 연동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매달 마켓에서 마켓당 월 7만 원을 받아요. 그럼 아까 말했던 5개 마켓 정도다. 그러면 35만 원, 부가세까지 합하면 38만 5천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2014년 9월 달에 창업사관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는 저희가 1년 과정 정도가 필요하겠다라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1년 정도는 필요 없겠다 해가지고 지금은 6개월 과정으로 좁혀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잘하시는 분들이 이걸 교재로 삼아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이제 하는 방법들을 가르쳐드리고 했는데 1기부터 6기까지 쫙 했는데 그 중에서 좀 잘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면담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갔더니 부장님 이 연동 서비스 왜 만드셨다 그랬죠?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연동 서비스 왜 만들었을까요, 사장님? 왜 만들었을까요?
신상품 품종.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냥 기능 중에 하나고. 왜 만들었을까요? 아니 왜 만들었을까요? 프로세스를 줄이기 위해서. 단지 그 이유일까요? 어떻게 딱 그 여자 사장님이 어떤 분이 이렇게 와가지고 묻더라고요. 와 정말 괜찮네요. 그럼 저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돼요? 아 그럼 평균 얼마 벌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예, 한 푼도 안 벌리니까 하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막 성질을 내시더라고요. 아니 그럼 그거 왜 만들었어요? 되지도 않는다면서. 그러니까 왜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네. 다들 얘기하기 싫으신가 보네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서 제일 젊으시니까 컴퓨터 잘하시나요?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이 중에서는 막 잘한다고 치죠. 어쨌든 물건 올리고 내리고 주문 오면 주문 받고 주문 넣고 송장번호 전송하고 하는 일을 사장님이 잘할까요? 웬만한 중학생이 더 잘할까요? 저는 중학생이 더 잘할 거라고 보는데 그럼 웬만큼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초등학생들이 더 잘할 거예요. 좀 제가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가 훨씬 잘하는 일을 가지고 눈도 침침하고 아우 이러면서 사업은 힘드네. 이러면서 비전을 그려나간다.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 건 사업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잡무는 저희가 시스템으로 넘겨버릴 테니 그런 일은 시스템으로 넘겨버리시고 그런 거 할 시간에 영업하세요, 홍보하세요, 마케팅하세요, 차별화하세요, 전략 짜세요. 요걸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어렵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어렵다 생각하시고 배울 생각이 없으시면 웬만하면 장사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게 저희 기본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럼 내가 안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좀 어떻게 하냐는 그럼 가르쳐라도 드릴게. 그가 바로 저희 창업사관학교 이 창업사관학교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1기부터 6기까지 창업사관학교 들어오신 분들이 그런 거예요. 맞아요 부장님. 그래서 저 부장님 덕분에 저희 잘 써먹고 있어요. 근데 부장님이 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뭔데요? 부장님 그 단순 노동이라고 한 거 맞아요. 단순 노동이기 때문에 그 전에 아무나 막 시킬 수 있었어요. 알바도 시키고 막 아무나 처음 오는 애들도 막 시킬 수 있었는데요. 부장님한테 배우기도 하고 저희가 깨닫기도 한 영업, 홍보, 마케팅, 그 최적화, 전략 짜는 거 이런 것들은요. 누구한테 막 시킬 수도 없고요. 공유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옥션 들어가서 따로 11번가 들어가서 따로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서 따로 하려니까 너무 피곤해요. 뭔가 좀 다른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말은 맞는 말이죠. 그렇죠? 업그레이드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래머가 저하고 동갑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푸시를 해가지고 뭔가 다른 걸 좀 만들어내야겠다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비즈 EMP라는 거예요. 비즈 EMP라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사장님한테 관리자를 전용 관리자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장님이 뭔가 행위를 하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마켓의 정보가 싹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뭐가 있는데요? 그런 일들이 뭐가 있냐면요. 일단 상품 등록이 있을 거고요. 상품명 수정이 있을 거고요. 가격 수정이 있을 거고요. 카테고리 수정이 있을 거고요. 목록 이미지 수정이 있을 거고요. 상세 이미지 수정이 있을 거고요. 프로모션 활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정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남았죠. 여러분들이 온라인 창업을 해서 온라인 마케팅을 하려면 필수적인 게 있죠. 광고라는 게 있습니다. 광고를 하지 않으면 매출 오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선생님이 기본적인 사항들 다 익혀가지고 이런 리모컨 하나를 딱 그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일 예쁘게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상품명을 잘 짓고 광고를 걸었어요. 상세 페이지도 깔끔하게 만들었고 광고 전환 비율, 구매 전환으로 이어질 부분이 얼마나 될까요? 광고비를 뽑을 만큼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 것 같으세요? 별로 없죠. 왜 없을까요? 왜 없을 것 같아요? 물건을 들렸으면 당연히 팔려야 되는 거고 당연히 광고까지 걸었으면 더 나가야 되는데 게다가 이미지도 깔끔하게 만들었다는데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어질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그거 다 잘했다고 생각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만 있기 때문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리모컨을 살려는 사람이 반드시 이 리모컨을 살려는 게 아닐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느냐 마느냐 그 문제만 있다라면 내가 찾는 건 그게 아닌데? 이러면 좀 쉽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이런 리모컨도 있고 저런 리모컨도 있고 그런 리모컨도 있고 세상에 별의별 리모컨들을 쫙 모아놔. 그러면 적어도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죠. 그리고 리모컨 사러 온 김에 여기 뒤에 들어갈 건전지 사. 건전지도 갖다 놨어. 리모컨 어디 여기저기 막 하다 보면은 좀 거치도 안 되고 그러면 좀 힘드니까 맨날 리모컨 잃어버리잖아. 그래서 리모컨 거치도 하나 같이 사. 리모컨 거치도 만들었어요. 그럼 어때요? 구매 전환으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이 메커니즘을 깨달은 사람들은 전부 다 기획전 형태로 물건을 팔아요. 여러분들이 옥션의 베스트백을 보시면 물건 하나만 딸랑 올려놓는 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거의. 이런 게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래 뭐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판국에 아씨 뭘 모으고 거기다 또 이미지 만들고 뭘 하려니까 몇 사람이서 한 2주 기획전환을 만드는데 2주 걸려. 그 기획전이 정말 전환이 되고 괜찮을 확률도 쉽지도 않아. 아씨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기획전 편집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기획전 편집 프로그램은 뭐냐? 그냥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URL을 열어드리면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 정도면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엑셀로 업로드만 딱 하면 그냥 내가 원하는 형태가 팝업 형태든 아니면 이런 리스팅 형태든 목록 형태든 그냥 뚝딱하고 몇 초 만에 나올 수 있다. 뚝딱하고 하루에 몇백 개 기획전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 물론 목록 이미지는 바꿔서 쓰셔야 됩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광고할 거리를 내가 하루에도 몇십 개, 몇백 개를 생산해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획전 편집 프로그램이 그 전의 연동에서는 사용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전의 연동은 하나에다 하나를 거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비즈 EMP에서는 기획전 연동이 가능해졌어요. 기획전 연동. 그리고 파시는 분들 중에서 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에이, 그래도 어차피 똑같은 물건 다 똑같은 사람들이 파는 거잖아요. 저는요, 저만 파는 상품을 팔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상품 개발 대행 서비스도 있고, 영업 대행 서비스도 있고, 뭐, 그 ATS 상품 개발 대행 서비스도 있고, PB 상품 개발 서비스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라고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돈 들이진 않고요. 가능할까요? 돈 들이진 않고요. 나만 파는 상품을 팔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예, 가능하죠. 도메토피아니까. 왜냐? 도메토피아는 상품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이게 어렵겠지만 보유하고 있으니까 간단해. 이게 가능한 게 뭐냐? 우리는 1번부터 망번까지의 번호의 어떤 상품이 있다 그러면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게 있죠. 경우의 수. 그러면 이 딱 하나인 상품이 있어요. 볼펜? 나는 10개로 팔아. 가능하죠? 그냥 나 이거 파는 김에 노트가 있어. 노트하고 묶어서 팔아. 볼펜 노트 세트. 가능하죠? 그냥 볼펜이 여기는 검은색이니까 파란색 볼펜하고 결합해서 파란색, 검은색 이러고 팔아. 그렇죠? 근데 그거 그렇게 그냥 그 상세 페이지 만드는 것도 힘들고 목록 이미지 만드는 것도 있고 주문 넣을 때 따로 내가 일일이 다 해야 돼가지고 너무 힘든데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위해서 저희가 상세 편집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포토샵을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셔도 그냥 똑같은 다른 상품의 번호를 불러와가지고 거기서 텍스트 넣는 거나 아니면 결합하는 거나 뭘 깎아내는 거나 이런 게 자유자재로 가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세트 상품은 하나를 주문 넣었을 때 10개로 주문이 들어가건 두 가지로 주문 들어가건 세 가지를 주문 넣게 만드는 이 어떤 세트 상품 연동까지도 BGEMP에서는 가능해졌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래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이 BGEMP는 그
그 전에 연동은 옥시전, 지마켓, 인터파크 11번가 스마트 스토어, 카페 24만 가능했다라면 거기에 멸치 쇼핑, 플레이 오토시아, 카페 24, 메이크시아, 고도물, 쿠팡, 티몬, 위메프, NH마켓, 큐텐까지도 가능했어요. 큐텐은 해외 사이트죠. 해외 사이트는 뭐 한국어로 올리셔도 되고 제가 영문 DB가 있으니까 영문 DB로 올려달라고 하시면 올려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비용은 오히려 더 저렴해졌어요. 아까 상품 등록 비용이 얼마나 그랬죠? 마켓당 10만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5개면 50, 7개면 70이죠. 근데 요거는 요 통합관리자 한 곳에다만 상품 등록을 하면 끝이에요. 그게 15만원 들어가요. 끝. 5개를 하든 7개를 하든 연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동비용이 얼마나 그랬죠? 마켓당 7만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5개 하면 35, 7개 하면 49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5개가 기본인 거고 그게 28만원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 추가될 때마다 2만원씩만 추가되니까 7개를 한다 그래도 32만원이면 끝. 이렇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 BGMP는 반자동이죠. 그 전에 그 EMP, 그러니까 연동 서비스는 다 자동이었다면 이 BGMP는 이 관리자 페이지에서 내가 명령 버튼을 눌러줘야 마켓이건 도메토피하건 나머지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배우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BGMP는 창업사관학교 들어오시는 분들 전용 교재로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고 싶으셔도 외부에 있는 분들한테는 안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요거는 뭐 다른 부분으로 어쨌든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저렴하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는 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뭐 사장님 생각하시고 사장님이 굉장히 교육 받아가지고 좀 기본적인 것도 잘 그 실력도 쌓고 그래가지고 막 매출이 막 올랐어요. 옥션에서만 하루에 300만 원 매출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까지 합하면 하루 400만 원 매출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막 몇 억씩 버는 거죠, 1년에. 괜찮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쓱 지나가면서 이런 거예요. 에이, 사장님 그 성공하실 때까지 아직 멀어 보이시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진짜 성공하셨다, 괜찮다 이러는데 제가 쓱 지나가면서 성공까지는 아직 멀은 것 같으세요? 그런 거예요. 사장님 그냥 기분이 나쁘니까 너는 얼마 버는데 너는 얼마 매출인데 근데 사장님보다 적어.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뭘까요? 네? 아니 마진도 다 봐서 그냥 뭐 저기 한 달에 한 2천만 원씩 벌어. 네. 근데도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뭘까요? 아주 간단하죠. 막 그렇게 장사를 잘해요. 근데 옥시전 사장님이 그 자리에서 계속 장사를 잘하는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걸로 냅둘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로 1층에서 사장님이 옷가게를 하나 냈어요. 그래서 각고의 노력 끝에 사람들이 줄 서서 사게 만들어. 그래서 다시 이 건물 재계약일이 다가왔을 때 건물주는 뭐라고 그러죠? 나가. 그러면 단결 투쟁 이러고 막 이렇게 하나요? 그래서 뭐 쟁취를 할 수 있을까요? 힘들죠.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의 완성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나의 몰이 브랜딩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제가 그 친구 한참 노력할 때 무슨 어떤 모임 같은 데서 보게 되기도 했는데 요즘 그 스타일 난다. 그냥 공장에서 그냥 막 시중에 떠돌던 물건들 그냥 하다가 팔았었죠. 뭐 22살 때 뭐가 있었겠어요. 자기가 만들었던 거 팔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뭐 70% 지분을 얼마에 팔았다 그랬죠? 4,000원. 그건 뭐예요? 그 몰 자체가 브랜딩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어떤 특정 상품이 아니라 그 몰이 브랜딩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몰을 누가 함부로 뺏을 수 없는 정도의 가치가 그냥 실제 막 그 어딘가에 딱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웹상에서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있으면서 가치는 막 올라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활동을 하고 어디에서 뭔가 영업을 할까요? 어디서 하죠? 네. 거의 네이버에서 하죠. 볼게요. 누군가 이렇게 치면 쫙 광고가 나옵니다. 하우링카. 클릭을 하면 이 업체는 돈을 내야 된다.
이런 걸 클릭당 과금 광고라고 해요. 이 광고를 다른 말로 CPC 광고라고 하죠. 아주 저단가짜리 그 키워드는 70원부터입니다. 70원. 아주 비싼 키워드는 5만 원도 있어요. 한 번 클릭하는데. 그런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요? 5만 원짜리 하는 키워드 중에가 뭐가 있을까요? 네. 대출, 성형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문구 세트 광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 볼까요? 주말에는 원래 광고를 열심히 안 하는데 주말에도 59건이고 평소에는 100건이 넘어요. 이렇다는 얘기는 이 문구 세트라는 키워드가 어떤 키워드라는 얘기죠? 비싼 키워드라는 뜻이죠. 클릭 단가가 비싼 키워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번 볼게요. 문구 세트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부터 나와야 되겠죠. 전환 페이지는. 이거를 랜딩 페이지라고. 그런데 그런 문구 세트가 나오나요?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러면 에이 뭐야 이러고 나갈 확률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 페이지 최적화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럼 다른 데 한번 들어가 볼까? 네, 역시 문구 세트라고 할 만한 게 조금 있어도 별 그렇게 딱 충당스럽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네, 이런 문구 세트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최소 주문 수량이 300개래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단가는 15,000개를 구매해야 된대요. 웬만한 키워드들이 다 저 따위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웬만한 생활용품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물건들은 직접 만들어서 하나하나 올리는 업체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분양모를 분양받아서 광고만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분양모를 분양받는 거를 가지고 내가 직접 페이지를 어떻게 꾸미거나 진열을 제대로 할 얘기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별로 없다. 그러면 미래도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이용만 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메토피아에서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 개씩 팔 수도 있어야 된다. 네이버 쇼핑에 당연히 등록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진열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상품이 있으면 여러분들 상품 넣을 수 있어야 된다. 자기 마음대로 편집이 쉬워야 된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런 게 없어? 만들어주면 되지. 그래서 샵온이라는 신개념 쇼핑몰 분양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이건 뭐냐, 여러분들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기본 카테고리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배너 이미지들은 시즌별로 시기별로 10차례 자동으로 바뀌어요. 물론 리스팅도 그거에 따라서 자동으로 바뀝니다.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되겠죠. 어쨌든 여러분들 도메인을 사가지고 연결해서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카테고리 늘리고 싶으면 늘릴 수 있어요. 배너 바꾸고 싶으면 배너 바꿀 수 있어요. 목록 이미지 바꾸고 싶으면 바꿀 수 있어요. 상품명 바꾸고 싶으면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상품 등록하려면 등록할 수 있어요. 전체 통으로 스킨 같은 거 바꾸려면 바꿀 수 있어요. 이게 다 가능해졌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사람들이 딱 들어왔긴 하지만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회원가입이죠. 그렇죠. 회원가입인데 그거 뭐 당연히 내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싫지만 사실은 제일 싫어하는 이유는 귀찮아서. 맞죠? 그래서 내가 네이버로 검색했다가 네이버로 검색했다는 얘기는 내가 네이버 로그인 상태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 아이디로 그냥 동시화를 시켜.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하시겠습니까? 끝. 버튼 누르면 끝.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했어. 페이스북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가능해. 끝. 회원 가입이 쉬워졌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네이버 쇼핑이라든가 사이트 등록 자체가 요즘 어려워졌어.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졌어. 버튼만 몇 개 누르면 돼요. 그리고 슬픈 일 중에 하나는 장사가 잘 돼서 장사를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어쨌든 주문이 들어오면 당연히 저희 쪽에 주문을 넣어야 될 거고 주문을 넣는 과정에서 돈은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만약에 사장님이 1,000만 원 매출이 일어났다고 치자고요. 보통 그 사람 먼저 결제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결제 금액은 일주일 후에 들어오죠. 맞죠? 피지를 달면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일주일 동안 매출 1,000만 원 시작하면 적어도 도메토피 한 700만 원은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주일이면 한 5천만 원 돈이잖아요.
그걸 버티기가 어려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사장님 페이지를 막 하다가 갑자기 아씨 그냥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도메토피아 하는데 정산 받을래. 그러면 피지를 도메토피아 피지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내가 여유가 생기면 다시 내 피지로 바꿔서 쓸 수 있어요. 괜찮죠? 네. 요 샤본 시스템이 이제 오픈을 바로 한 열흘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 월 5만원 정도씩이면 활용해서 다 쓰실 수 있게끔 만들어서 있고요.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더니 꽤나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어떤 성과를 거두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추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해드리면 도메토피아에서 도메토피아 시스템을 이용해서 물건 파는 방식으로는요. 온라인 창업자 모집에서 여기서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 적립금 10만원을 내고 회원가입을 하면 DB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DB를 다운받으실 수 있게 되면 그 DB는 어디서 다운받는 거냐면 저희가 여기 B2B 고객센터에 들어가면 웹하드에서 다운받는 정보를 알려드려요. 아니면 나중에는 사이트에서 바로 그냥 하나하나씩 다운받을 수 있게끔 해드릴 수도 있고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이 웹서버에 저장하셔가지고 하나하나 올리시면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주문 넣으실 때도 엑셀로 여기다가 업로드를 하시면 돼요. 물건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그냥 내가 000 뭐 사다 그러면 네, 몇 개 재고 이렇게 확인하면서 하실 수 있고 여기 공지사항 참조하면서 가격 변경 품절 안내나 수정신앙 이미지 해가지고 하나씩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느 세월에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내가 상품 등록 대행 서비스나 연동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별도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몰이라는 개념 자체로 해가지고 특정한 것들만 밀면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어쨌든 성공률이 높은 게 창업사관학교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듣는 거겠죠. 듣고 거기에서 가르쳐주고 과제를 내주는 대로 하는 게 될 거예요. 그렇게 돼서 BGEMP를 활용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 다 모르겠고 나 지금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냥 쇼핑몰만 한번 운영해 볼래? 라고 해가지고 샤본이라는 쇼핑몰만 운영해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럼 창업사관학교에서는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라고 그리고 그런 특별한 혜택들은 뭐 있나요? 비용은 얼마인가요? 라고 한다면 창업사관학교는 6개월 과정이고요. 들어가는 비용이 저희 별도의 교육 비용을 받고 있지 않지만 사무실에 있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 비용은 30만원, BGP 비용 월 30만원 해가지고 6개월에 360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상품의 매칭 포인트, 셀링 포인트, 시그니처한 부분들을 캐치해서 상품명에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전을 만드는 방법들, 그 기획전에서 가장 중요한 목록 이미지, 그리고 리스팅 이미지, 그리고 후기 작성하는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만의 전용 상품인 세트 상품을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PB 상품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쇼핑몰 랜딩 페이지 최적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광고는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까지를 알려드립니다. 6개월이 굉장히 숨가쁜 기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2012년도에 이 B2B 셀러 시스템 매출이 30억이라고 그랬죠. 근데 작년에 드디어 100억을 돌파했어요. 그래서 고무적인 거는 이 창업사관학교 출신에게서 나온 매출이 60억 정도 됐다는 거. 그리고 훨씬 더 고무적인 거, 이거보다 정말 고무적인 거는 억대 수익을 가져가신 분이 1년에 억대 수익을 가져가신 분이 6명이 나왔어요. 이거는 근처 어디에서도 나올 수 없었던 수치라고 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저 사람들 저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저걸 모으는 꿍꿍이가 뭐야? 따져보셔야죠. 예, 당연히 저는 그냥 속내를 쿨하게 알려드릴게요. 국비지원학원 같은 데서 성공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의 목적이 여러분들의 매출은 아니고 자기들도 어떻게 잘 되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뭐냐? 그 속의 목적은 사람들을 재료로 삼아 나라 돈 빼먹는 게 목적이죠. 국비지원 받아서 교육받아서 대박난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옥선전밖에 이런 데서 교육하는 건 뭐예요? 수수료 받기 위해서, 회원가입 위해서 뭐 그런 거잖아요. 강의료 받는 건 뭐예요? 강의료가 목적이에요. 정말 장사가 이렇게 쉬워요? 막 이러는 분들 있어요. 쉬우면 장사하고 있지 왜 여기서 강의하고 있어? 그렇게 되겠죠? 그럼 도메토피아의 목적은 뭘까요? 도메토피아의 목적.
도미토피아는 중개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당진 물류창고가 7,000평인데 거기에 10,000가지 없이 넘는 상품이 50억 원어치가 있어요. 50억 원어치. 그리고 50억 원어치는 안 팔면 당장 저희가 위태위태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물건을 직접 들여오고 재고를 부담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 물건을 팔아낼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영업부서를 막 운영해봤어요. 그런데 뭐 여기서 사업을 해보셨던 분은 알겠지만 사장 마음처럼 일해줄 직원이 있나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없어요. 근데 정말 똘똘한 직원이 정말 열심히 하네? 잘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직원한테 월급을 많이 주지 않으면 나가서 딴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잖아요, 사장님? 아주 당연한 사실이에요. 맞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러지 말고 그건 월급 주면서 피곤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건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우리를 통해서 돈 많이 벌어가게끔 사람들을 만들어주면 그 사람들은 어디 안 가고 계속 돈 많이 벌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이 돈 많이 번다는 얘기는 우리 거 많이 사간다는 얘기인 거고 우리는 저절로 잘 될 거 아니야. 아주 간단해지더라.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서로 되게 안 좋게 돼 있어요. 꽝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안 하실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주 냉정한 얘기니까. 제가 친절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 친절을 때문에 저를 만나려고 하시는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제가 좀 까칠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실제 이득이 되시는 일이라면 그래도 잘 만났어? 라는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보이는 길을 가려고 하는 거고 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지 보이지 않고 되지 않는 일 어떻게 하다 또 하나의 가능성이 생길 거야? 이런 거 싫어합니다. 아직까지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온라인 시장이 포화라고 하는 건 딱 두 가지 경우입니다. 의류 쪽은 좀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의류 쪽이 힘들다는 얘기는 온라인 마케팅의 핵심은 광고와 랜딩 페이지예요. 그런데 이 광고 영역이 세부 키워드까지 거의 다 꽉 들어차 있다는 거고요. 랜딩 페이지 최적화 대부분 다 잘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생활용품이라든가 이 어떤 그런 쪽은 이 세부 키워드도 아직 텅텅 비어 있는 데 많고 이 어떤 최적화가 안 돼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넓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분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냥 자기가 정말 장사라는 걸 알고 베이직한 것들을 익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분들이 별로 없고 그냥 짜투리 시간 이용하거나 그냥 광고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무슨 싸게 팔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단순. 근데 그렇게 단순 논리로 생각하시는 이유는 애시당초 상품의 가치를 끌어내서 내가 보여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은 상품의 가치를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져요. 그건 제가 무수한 예들을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내용 쭉 말씀드렸고요.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면 여쭤보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제가 안 말씀드렸네요. 창업사관학교 혜택. 네. 창업사관학교는요, 들어오신 분들한테 1,000만 원 이상 저희 걸 구매해 가시면 페이백 5%를 해드려요. 많이 받아가신 분 보니까 작년에는 한 7,000만 원, 8,000만 원 이렇게 월 받아가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그 샤본 프로그램이 월 5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저희 창업사관학교 있는 동안에는 다 무료로 쓸 수 있게 해드려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직접 옵션 기획전을 이렇게 만드세요 라고 해가지고 목록 이미지부터 리스팅 이미지를 만든 거를 팔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현재 120개 정도 만들어져 있고 앞으로 저기 올릴 것까지 하면 200개 정도 있어요. 그거를 무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창업사관학교 오신 분들한테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기획전 편집 프로그램과 상세 편집 프로그램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네. 궁금하신 거 여쭤보세요. 정말 조용하네요. 배송료는 택배비는 뭐 착불이나 선불이나 선택하시면 2,500원 적용되는 거고요. 뭐 착불은 그냥 가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인건비하고 박스비가 들어가잖아요. 사장님이 직접 사가지고 하시더라도 박스비나 인건비는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최소화해가지고 건당 300원씩 저희가 추가됩니다. 배송비를 물 때의 경우는 그렇고 배송비를 안 물 때 같은 경우에는 그냥 300원만 들어가는 거고.
그건 이제 주문 건당이니까 뭐 상품당이 아니라 주문 건당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문 건당이에요. 당연하죠. 사입해가지고 그걸 도매토페어에다 넣을 수도 있나요? 저희가? 네, 그 서비스가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던 PB 상품 개발 관리 서비스 영업 대행 서비스인데요. 일단 다른 쪽에 무슨 공장을 하거나 공장을 직접 하시거나 그런 뭐 내가 좋은 물건이 있어 그러면 도매토페어 공급 제한을 주실 수 있어요. 단 저희가 창고비나 인건비나 저희 마진이 나와야 되죠. 근데 그게 그러면서도 저희 셀러분들이 파는 단가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떨어지면 안 받죠. 근데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물건들을 제공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위험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국에 이렇게 상품 개발 한번 하세요. 제가 밀어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정말 괜찮은 상품 가지고 오시는 분들의 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냥 우리 전용 상품을 만들려고 한 상품 리스트를 드릴 테니 그게 바로 박스 단위로 무역 대행을 해드리겠다는 ATS 상품이에요. 이 상품 중에 사장님이 골라가지고 이거 괜찮네? 나 이거 저기 한 박스만 살게요. 30개면 얼마죠? 9만원, 한 10만원 정도밖에 안 되네? 그럼 제가 조금 더 싸게 해줄 테니까 이거 사장님이 사가지고 조금 더 사장님 마진 붙여가지고 공급하셔도 돼요. 그러면 저희가 그 차익을 다 드릴게요. 라고도 가능하죠. 이게 바로 영업대행 서비스인 거예요. 실제 이걸로 돈 벌어가시는 분들이 많죠. 이거가 만들어진 이유는 이거예요. 1인 기업이 한계라는 게 다 있어요. 뭐냐면 내가 열심히 막 할 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독자될 수도 있어요. 눈만 딱 떴다 하면 갑자기 막 뭐 아이패드가 핸드폰이가 찾아가지고 이게 매출을 봐야 돼. 그리고 막 잠들기 전에도 보는 분들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막 내가 노력할 때는 되는데 쭉 올라가는데 내가 아프거나 내가 여행 가거나 그러면 쭉 떨어져요. 이게 1인 기업의 한계잖아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누구나 아플 수 있고 누구나 여행도 가고 좀 여유도 부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나 대신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일을 누군가 해준다는 건 돈이 들어간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별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 내가 어떤 상품에다가 투자를 하면 내가 지금 쉬는 시간에도 그 상품을 팔기 위해 누군가는 일을 할 거랍니다. 그게 바로 제가 상품 투자 서비스 영업대행 서비스를 만든 이유입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오늘 분들은 다들 이렇게 조용할 수가 침묵과 침묵. 네. 판매를 하면요. 정산 저희가 도매토페어 쪽에 해야 되는 정산 시점하고 세금 신고 영업대행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상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반 상품은 아주 간단합니다. 원래는 사장님이 이 상품을 사가지고 마진 붙여서 파는 거잖아요. 사는 행위가 먼저 존재하죠. 근데 파는 행위가 먼저 존재하는 거고 팔리면 주문 넣잖아요. 그 주문 넣을 때 도매토피아로 그냥 그 금액을 넣으시면 되는데 주문 건수가 많아지면 그때마다 이렇게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5만원 단위부터 시작할 수 있는 적립금 충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적립금 충전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시스템인 거예요. 적립금은 그냥 버스카드 충전한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주문이 별로 없는 분들은 5만원 단위로 충전하는 거고 주문 건수가 많은 분들은 좀 크게 충전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 적립금 구매하는 시점에서 바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돼요. 끝. 네. 세금계산서는 매입가 기준으로 발행돼요. 그럼요. 샤워는 따로 비용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월 5만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임대하는 거야? 아니요. 그냥 사장님이 시스템을 활용하시는 거고 도메인 연결해서 쓰시는 거예요. 사장님 거가 되는 거죠. 그 물건을 제가 파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물건을 여기서 지금 다 구입을 해가지고 저한테 제가 판매를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판매하는 행위가 방금 뒤에 분하고 같은데 판매하는 행위가 먼저 이루어지는 거고 주문이 들어오는다는 거는 그쪽에서 지불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도매토페어로 지불하시면 되는 거고 물건 사면 되는 거죠. 저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요. 네. 그 물건이라는 게 퀄리티가 네. 본사에서 그거를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는 이제 그 당진에 물류 창고가 있어요. 물류 창고가 있는데 그 상품이 품질이 안 좋거나 물건이 떨어지면 누구 손해죠? 누구 손해일까요? 여러분들 손해일까요? 저희 손해잖아요. 왜냐면 다른 데는 그걸 다 부담 안 하지만 저희는 다 부담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마이너스 되기 위해서 일을 할까요? 그렇죠. 그런 상식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저희는
품질 대비, 그러니까 가격 대비 품질은 다 맞추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렇게 안 되면 저희가 장사 안 되는 거니까. 저희도 저희 장사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마치 저희를 무슨 전혀 어떤 다른 어떤 쪽으로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품질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계신 거죠? 가격 대비. 네. 근데 그거를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직접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시스템을 그냥 저 객관적으로 저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장사를. 그러면 장사를 한다는 건 추상적인 개념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자본주의에 꼬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장사는 뭘로 이루어진 세상일까요? 숫자로 이루어진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가장 좋고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을 먼저 쭉 만들어 놓고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숫자로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봐요. 그 숫자 지표는 저희가 어디에서든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를 하는 게 있는 거고요. 만약 그게 안 됐다라면 이렇게 급성장을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것들 중에서 싼 물건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사이트를 제대로 안 보시는 분들이에요. 저희 물건 중에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도 있고 1000만원짜리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업체를 눈여겨보는 대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LG 그 전자제품들을 다음 달 오픈을 합니다. 근데 LG 전자제품들은 그 B2B라고 해가지고 특판 상품들용으로 번호가 따로 나온 것들을 영업하고 사업자한테만 파실 수 있게끔 저희가 그거는 셀러 계약을 따로 맺을 거고요. 그리고 또 요 전자칠판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이 전자칠판은 보통 1000만원대 중반 후반 이렇게 나오거든요. 터치도 되고 여러 사람의 어떤 그 모니터 있는 걸 쏘아가지고 한꺼번에 볼 수도 있고 뭐 칠판도 되고 이런 것들이에요. 요게 저희 회사를 위해서 전용 상품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것도 저희가 다음 달 오픈을 할 예정인 거고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저희 셀러만 파실 수 있는 상품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제가 이렇게 다 얘기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시고 파시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이유는 그거예요. 대다수의 분들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마치 도메토피아 물건을 팔아주는 사람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그냥 냉정한 장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입처에서 물건 사가지고 마진 붙여서 파는데 그런 상품이 대부분이지만 그 상품은 내 거야! 이러고 파는 거잖아요. 남의 거야! 이러면서 파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뭐 객관적으로 따져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궁금하시죠? 이렇게 뭐 얘기를 나눈 동안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에 설문지가 있습니다. 설문지는 잘 작성을 하셔가지고 나가기 전에 책상 위에 올려놔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 묶음 배송할 때 네. CVS로 안 하고 그냥 장바구니에 넣어서 한 번에 해도 되나요? 엑셀로 업로드 하시면 돼요. 그냥 줌 넣으실 때는 엑셀로 업로드 하시면 돼요. 뭐 장바구니 같은 경우보다 엑셀로 업로드하는 게 낫죠. 왜냐면 주문이 보통 한 100건 정도, 200건, 300 이렇게 들어오는 건을 어떻게 하나씩 장바구니 담아가지고 합니까? 그거는 너무 약간 무리한 얘기인 거고 그냥 엑셀로 여기 아까 보시면 엑셀로 업로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이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주문 업로드 이렇게 해서 이 엑셀 양식에 맞춰가지고 업로드 한번 해주시면 쭉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무슨 이유 때문에 못 나가는 상품이거나 요구사항을 못 맞추는 거는 배송 준비 중에 그 메모가 남겨지면 그 메모 보고 고객하고 통화해서 저희 쪽에 다시 통보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연동은 그냥 자동으로 그냥 돈이 빠져나가고 처리되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강의님 말씀 중에 네. 그 셀러들이 보통 다 데이터를 긁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다시 뭐 중개하듯이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어떤 정보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지금 도메토페에서는 그 셀러들이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상세하게 알 수 있어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 수도 있는데 재밌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보온병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GTM 20077 800ml 하덴쿨 W1 진공 보온병 이러고 팔고 그냥 이런 상세 이미지에 넣고 끝 이러겠죠. 대부분의 분들은. 네. 여기서 뭔가 가미할 생각을 안 하겠죠. 근데 어떤 분은 아까 가격이 뭐 이 정도 가격이에요. 그러면
부가세 포함해서 9천 몇백 원 될 텐데 이거를 네. 이런 식으로 파는 거예요. 목록금지 전혀 다르죠. 합성이고 뭐건 좀 만든 거겠죠. 그리고 들어가는 인트로에서도 보면 네이버 보험문병 부분 1위 뭐 뭘로 증명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가 1위라고 하니까 1위인 거겠죠. JNK 보험병 뭐 JNK 그냥 우리가 JNK라고 한 말 없어요. 본인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19,900원 예, 맞으면 볼 만큼 보고 있죠. 뭐 2배 정도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어떤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도 전혀 다르죠. 자기가 이제 합성을 했건 아니면 직접 찍건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디자인의 강력한 기능을 더한 그 강력한 기능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든 걸 보완하다. 아이, 그럴까요? 제가 유통만 해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절대 부서지지 않는 강함. 무게는 30% 가야지. 뭘 기준으로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어때요? 자기 것처럼 뭔가 강조를 하면서 팔고 있죠? 이 부분이 보온병이 한 제품으로만 한 달 동안 2,000개를 팔았어. 2만 원 곱하기 2,000개면 얼마죠? 4천만 원 매출 정도가 나왔고 아까 마진은 보셨으니까 더블이라는 거 아시겠죠? 한 제품으로만 이렇게 했다면 한 5가지 물건을 그렇게 했다. 그럼 뭐 그냥 쉽게 돈 벌겠죠. 중요한 거는 못하는 분들은 일만 하는 거고 잘하는 분들은 저기에 판매에 어떤 그게 들어가는 거죠. 이런 애들은 무궁무진이 많아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금연투표에 이런 주석의 볼펜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GTS 1946 펜시 주석의 볼펜을 이렇게 팝니다. 저희가 지금 가격이 조금 올랐지만 10년 동안 25만 개가 팔렸고 그 중에 셀러분들이 22만 개를 파셨어요. 저희가 187원에 공급해드렸어요.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이거는 별도가인데 그럼 많은 분들이 350원에서 500원 사이에 팔았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이씨 싼 게 장땡 아니야. GTS 1946이라고 검색하면 다 나와. 똑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가지고 230원에 파는 분도 나왔어요. 못 빼고 한 10%도 안 남게끔 파시는 분이 나온 거예요. 그런 분이 한 5년 동안 한 3천 개를 팔면서 도매투표하면은 물건을 좋게 만들어야지 말이야. 돈을 더 좀 주고라도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누군가 저희하고 똑같은 제품을 파는데 저희한테 공급받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사봤더니 제 거보다 후진부지어체 좋을 것 없는 똑같은 제품이더라고요. F.P.P라는 이름으로 팔아요. 정말 웃기고 자빠졌네요. 코드네임 볼펜이라고 팔아요. 막 상세 페이지를 보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F.P.P가 있었기에 가능하냐.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코드네임 병맛 이러고 막 이상한 애들 데리고 와서 귀염 이랬던데요. 이 사람 이 볼펜 얼마에 팔까요? 3,000원을 팝니다. 5년 동안 몇 개를 팔았냐면 15만 개를 팔았어요. 도매토피아 몇백 명 셀러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양을 파셨죠? 이게 뭐냐? 장사라는 건 결국 쉽게 생각하시면 사람들은 그냥 태어날 수 있어요. 그냥. 그런데 상품은 어때요? 반드시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상품이죠. 근데 그따위 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장사를 한다.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발견해가지고 그걸 원래 필요로 했던 사람들한테 연결하는 거. 이게 바로 장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금 얘가 재밌게 들었네. 아직 그 질문이 맞나요? 어떤? 아니죠. 그러니까 그 실제로 저 제품을 저희가 어떻게 네. 봐야 되나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나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는 거는 저희 당진 물류창고를 개방하고 있어요. 실제 가서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팔리는 방금 같은 거 보신 것들 있잖아요. 저희 거에서 공급받는 분들이 워낙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비교해 보시면 참 재밌는 게 잘 파시는 분들의 후기는 좋아요. 잘 못 팔았던 분들의 후기는 나빠요. 이걸 재밌게 보시면 되는 건데 똑같은 물건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는 제가 이미 통계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기업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검색 열심히 하시면 어차피 다 나오는 정보들이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저희 회사가 주틀이죠. 주틀이라고 검색하시면 33,000원만 기업 정보를 33,000원이면 구매할 수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도매토피아의 어떤 재정 정보까지 다 나와요. 매출 정보까지 다 나오고 사람들의 평가도 나와요. 그러니까 뭐 알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고 실제 가서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정보도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구입 추가해서 제가 써봐야 되겠네.
그러셔도 되는 거죠. 아까 그 보온병 같은 경우는 실제 구매해가지고 사진을 찍은 케이스예요.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도메토피아는 직접 촬영실에서 촬영을 하는 거지만 뭐 그래도 제대로 기구를 들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대충 찍은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장사는 공감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사진 촬영을 딱 해서 기계적으로 찍어내는 거는 공감까지 불러일으키긴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또 여기서 들어드리면 도메토피아 이런 거품기가 있어요. GTS 1254 전동 미니 거품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세 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분은 거품기라고 안 팔고 이 키워드에 늘 상단에 있는 분이죠. 네, 저희가 방금 보신 그 거품기예요. 근데 요 목록 이미지를 그냥 술집에 가서 자기가 술 먹다가 그게 하고 찍은 거예요. 그런데 요 목록 이미지 하나 바꿔가지고 엄청난 매출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장사라는 거는 그 가치를 고객과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공유하고 공감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쪽 지금 구매 수량별로 가격이 다르잖아요. 네, 셀러분들한테는 사업자가 있으시니까 최종 도매가, 그러니까 뭐 노출가에 공급을 해드립니다. 한 개를 구매하시더라도. 네. 네, 또 궁금하신 거. 오픈마켓 자동 연동 시스템에서 등록 주문 배송 확장 인력이 자동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이게 기존에 판매를 하고 있던 설명면은 기존에 그 판매자 가지고 있던 상품들하고 같이 연동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구분을 지으시는 게 나을 게 같이 정보는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합배송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판매할 때는 그걸 좀 구분을 지어 주셔야 되겠죠. 저는 대량 등록 안 하고 수기로 저런 식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보니까 다른 업체는 제가 판매를 하면은 그 품절인지 아닌지를 바로바로 이게 체크가 되는데 도메토피아는 품절을 자기가 이게 코드를 넣고 검색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에 제가 등록한 제품 중에 품절난 제품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품절난 제품 같은 연동이라는 거는 품절이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 거고, 저희가 도메토피아에 보면 여기 가격 변경 품절 안내라고 나와 있죠. 여기 목록 리스트가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주마다.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작업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도 뭐 낮아지는 게 있고 높아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정보가 계속 여기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됩니다. 가격 변동의 기준이 있나요? 그 중개로 같은 경우는 가격 변경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단가가 오르는 거죠. 실제 단가가. 근데 그게 기준 없이 이제 굳이 이렇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러면 올랐다가 내렸다가, 그러니까 올랐다 다시 내려가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내리는 이유는 이거 있어요. 단가가 실제 내려가서 내려가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저희 마진을 줄여서 그냥 쳐내는 거예요. 안 팔려서. 저희는 상품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 보니까 오래 가지고 있으면 상품도 썩어요. 맞죠? 그러니까 상품을 빨리 쳐내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래된 DB는 그냥 다시 내렸다 올리는 게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아예 코드를 바꿔서 연동 같은 경우는 새로 내리고 신상품으로 등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신상품과 품절에 대한 부분을 잘 보시면 되는 거고, 올라가는 가격은 그냥 가격 변경표를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준은 가격이 내려가는 이유는 안 팔려서 가격을 맞추는 거다. 시장 단가에 맞게끔 낮추는 거다. 저희 마진을 줄여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가격이 오르는 거는 그 원가가 오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게 뭐 기간이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다 전 상품이 오른다 이런 거는 없으니까 10년 동안 안 변하는 상품도 있는데 그게 일률적으로 오른다 안 오른다 이건 아니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오르는 게뭐 네. 한 달 단위로 오를 수도 있다고 그게 되나요? 한 달 단위로 오를 수 있다는 건 말이죠. 어떤 상품은 딱 있는데 뭐 사장님 올렸는데 그 이미 올라간 지가 꽤 돼 있는 상품인 경우 같은 경우에 뭐 2주 만에 가격이 오르거나 뭐 일주일 만에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런데 상품이 매달 가격이 바뀌고 매주 가격이 바뀌는 상품은 없죠.
저희가 왜냐면 그 가격 산출하는 기준이 월 단위로 하는데 그렇게 막 올 때마다 원가가 오르면 저희가 어떻게 판매합니까? 그 상품 안 팔아버립니다. 중개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희는 중개물이 아니라고 봤거든요. 네. 중개물이 아니에요. 저희는. 오픈마켓 자동연동 시스템이요. 네. 가격 부분은 저희가 정하는 거죠. 정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게 있어요. 다른 데 보니까 몇 천만 원, 5천만 원 매출 올렸는데 남는 게 60만 원이었다. 뭐 이러신 분들 보면 그렇게 장사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온라인 최저 판매가 정책이 있어요. 어기시는 분들 많은데 웬만하면 어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기면 제가 신고 들어오면 이게 계정도 정지하고 너무 자주 어기시는 분들은 그냥 제가 공급 안 하겠다는 정책까지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장사 왜 합니까? 그렇죠. 장사는 자기 실력을 높이고 뭔가 그 메커니즘을 깨닫게 되면 안정되게 계속 수익을 수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건데 못 빼고 하면서 성공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TV 보면서 절대 당하지 말아야 될 게 TV에는 거짓 정보가 넘쳐납니다. 성공한 사람들 보면 이렇게 나오죠. 최고의 품질 제품을 최저의 가격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성공합니다. 말이 될까요? 다 개뻥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박리담회로 성공하는 사례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흔하게 뭐 다이소 같은 데는 굉장히 싸가지고 박리담회로 성공하는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단단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 맞춤력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뭘 하나를 좀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 거기는 자본을 투척해가지고 거기 굉장히 최저가로 받는 것 자체도 있겠지만 그냥 제품 단가가 굉장히 싸요. 보시면 이런 제품들 2개 단위로 팔죠. 근데 저희는 10개에 400원이에요. 이게 만약 5로 나누면 어때요? 그렇죠? 80원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2개 단위로 다이소에서 얼마예요? 1,000원이잖아요. 더 싸게 사올 텐데 아마 저희보다. 저희는 소량으로 몇 박스씩만 사오는데 그쪽은 엄청나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마진율이. 네, 그렇게 장사는 박리담회를 추구하시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시장에 이제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그냥 해이해진 상품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도메토피아에서 일단 공급 단가를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끼리 너무 피 튀기는 경쟁을 하는 거는 가격 경쟁으로만 하는 거는 맞지 않다. 별로 미래지향적이지 전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도메토피아에서 네. 연동할 때 그 제품에 대한 최저가 기준을 정해놓고 연동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연동은 그냥 기본적으로 1.5서로 다 올라가요. 거기서 가격을 수정하실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고요. 기본이 1.54예요. 네. 저는 쇼핑몰 운영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쇼핑몰 운영 아까 샤본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샤본은 거기 관리자 페이지가 있고 거기서 랜딩 페이지 최적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샤본은 지금 하신다면서요? 이번에 네, 지금 저희가 사전 테스트를 다 거쳐가지고 상해 판매자들 대상으로 테스트를 다 거쳐가지고 뭐 다음 주서부터는 다 구매하실 수 있어요. 지금 또 오픈마켓을 위주로 하셨던 거예요 그동안은?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오픈마켓 위주냐 뭐 위주냐가 아니고 저희 셀러분들이 접근하기 쉬운 게 오픈마켓이죠. 그런데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쇼핑몰이 쉽고 빠르고 막 그래 보이는데 쇼핑몰을 운영할 정도의 실력을 갖춘 분들이 없어요. 왜냐면 그 전에 쇼핑몰이라는 거는 카페24나 고도몰 같은 경우를 구매하셔가지고 거기에다가 물건을 하나씩 등록해가지고 뭘 하는 시스템인데 그걸 잘 운영하시는 분들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 그만큼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오픈마켓도 못하는데 쇼핑몰로 잘한다?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는 뭐냐면 오픈마켓이 그래도 좀 더 쉽고 수익 가져가기가 편하니까 그거부터 배우시고 거기에 노하우를 쇼핑몰에 넣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인 실력이 있어야 된다. 기본적인 실력 없으면 성공하기 힘들다. 그런데 그냥 난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할까 자기 머릿속을 너무 과신하는 분들이 있는데 별로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상업사관학교를 강력 추천하는 이유는 그냥 성과 비율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되는 걸 추천하고 안 되는 것들은 좀 힘들거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상업사관학교 6개월 외에는 다른 교육과정은 없는 거죠. 다른 교육과정은 아직 정기적으로 모임을 듣는다는 네. 단계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도 제대로 못 쫓아오시고 못하는데 단기 속성으로 그런 거죠. 세상 천재 다 누구나 이래요. 일은 하기 싫고
저 일은 조금 하면서 돈은 많이 벌고 싶고, 내 실력은 없지만 내 잔머리를 믿고 싶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실제로. 가령 연봉이 굉장히 센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보면 실질적으로 노동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아는 그 사람이 연봉 1억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다 죽을 만큼 일해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연봉 1억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실제 제가 볼게요. 온라인 창업하시는 분들 제가 데이터 조사를 했어요. 리서치 그 회사에다 의뢰해가지고 자본 투자 비율이 적을수록 굉장히 노동 비율이 적습니다. 무자본 온라인 창업을 DB로 했다는 분들의 평균 노동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3시간 40분이에요. 그럼 3시간 40분에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물건 올리고 내리고 주문 받고 주문 넣고 그래가지고 돈 벌 거라면 세상 천지에 돈 못 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똑같은 것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온라인 창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여러분들을 가장 잘 가르쳐 줄 곳은 시장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장통에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도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보면 잘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을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거의 일관된 법칙들이 나와요. 그 법칙들을 온라인 상에, 웹상에 적용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좋은 게요. 장사라는 거는 기본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만 익히면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도 자격증 딴 거보다 훨씬 든든하실 거예요. 자격증에 사실 옛날에 몇천만 원 주고 딴 자격증도 휴지 조각되는 경우 부지기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사라는 거는 기본 노하우라는 게 분명히 어떻게 접목하느냐의 문제만 남는 것들이 있거든요. 커뮤니티가 있는가 그거 여쭤본 거예요. 창업사관학교의 내에 어떤 그 모임이 있죠. 그렇게 창업사관학교 내에서 그런 거죠. 네, 어쨌든 뭐 저희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하건 안 하건 간에 좋은 자극과 좋은 어떤 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